여러분께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과 드론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진실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신양에서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기반적 경찰 있습니까?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사법 처리된 전직 경찰만은 비호가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 결과가 응답해야 합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아주 민망할 정도예요. 지금과 같은 사건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장자연 사건. 네. 보고는 받으십니까? 근데 어저께 JTBC 보도에 의하면 박모 씨로부터 확보한 동영상 18개 중에서 4개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파일이고 나머지 14개는 또 다른 유명 인사가 등장하는 동영상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정경찰 역량을 투입하여 범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훈토를 철저히 뿌리뽑아 가겠습니다. 네, 3월 1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오늘 가수 정준영 승리 씨가 잇따라 경찰에 나왔잖아요. 네.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네요. 일단 뭐 정준현 씨의 혐의 자체는 다들 아실 테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 씨 그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출석을 했는데 이 유 씨가 연예인들과 경찰 간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맞아요. 권력 유착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정준영 씨는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으니까 사안도 중하고 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양 반장, 오늘 그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요. 예. 김성태 그 한국당 의원의 딸이 부정 채용됐다. 이렇게 경찰이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 의원 딸이 채용됐을 당시에 이 KT의 인사 관련 임원이었던 김모 전 전무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맞다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 직접 수사가 이제는 불가피해졌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의 멤버 승리, 지금 이제 왼쪽에 나오고 있는 화면이고요. 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피의자 신분이고요. 정준영 씨는 마약 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수사 속보는 바로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와 별개로 어제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지라시와 가짜뉴스를 통한 2차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악성 루머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라시를 직접 수사하는 등 총력전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단순 루머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내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개 소환합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당시에 김 전 차관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최근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높아졌고 내일 직접 공개 소환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내일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검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 구인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역시 이제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특수 공작 부대를 광범위하게 운영하면서 5.18을 폭동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 기록관 측의 설명인데요. 전두환 씨는 보안사 핵심 인력 4명을 광주로 파견해서 군인들의 사복 차림으로 위장시킨 이른바 편의대라는 조직을 이끌게 했다는 게 이제 5.18 기록관의 주장입니다.
그 편의대의 임무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고 또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만드는 거였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경찰에 소환된 가수 정준영 승리 수사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나왔던 역시 수사 관련 발언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속보, 또 여야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확대 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성접대 알선 등으로 사건이 확대됐고 급기야 권력 유착 의혹까지 번진 상태죠. 오늘 그 논란의 당사자인 정준영 씨와 승리 씨가 경찰에 나와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부실 수사, 유착 의혹 관련해서 그 경찰의 수장이죠. 민감용 경찰청장이 철저한 수사를 국회에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논란의 당사자들 일제히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준영, 승리, 그리고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입니다. 자, 정준영 씨는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유포 과정 등에 대해, 그리고 승리 씨는 투자자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 씨에 대해서도 이와 함께 이 경찰 유착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자, 우선 정준영 씨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본인이 모든 혐의를 시인했고요. 단체 대화방에서 명백한 증거가 확보가 됐죠. 또 정 씨와 1대1 대화를 나눴던 용준영 씨도 관련 대화를 나눴고 본인도 이 불법 동영상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자, 따라서 경찰은 소환 전부터 정준영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는데요. 불법 동영상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지금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자, 다음은 승리 씨입니다. 지난달 첫 조사 땐 피내사자 신분이었지만 이후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이젠 피의자 신분입니다. 자, 강남 클럽 등을 노비 장소로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의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아직도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는 이 승리 씨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죠. 클럽 버닝썬 지분 20%를 갖고 있는데요. 마약 유통, 탈세 등과 함께 권력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단체 대화방에서 등장한 경찰총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인물로 지목된 게 바로 이 유 씨입니다. 내가 어제 유모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총장, 그다음에 총장 이렇게 하여튼 경찰총장을 지칭하는 단어는 한 2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찰팀장이란 단어도 이제 한 번 나오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이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 씨가 도움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자, 이후에도 최 씨 등은 해당 경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됐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가다가 그 당시에 그 음주 단속을 하고 그 수사를 했던 그 경찰서 담당 팀장이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가 왔다. 자, 생일 축하 인사라는 건데요. 사실 저만 보더라도 이 양반장과 매일 보고 또 회의 때도 나란히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다정의 가족분들은 엄청 친해 보인다. 또 심지어 쉬는 날에도 따로 만날 것 같다. 또는 정우성, 이정재급 브로맨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정작 생일날 축하 문자 한 통 안 보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방을 보면 그만큼 경찰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정황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다 보니 민감용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초했죠. 그리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도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이 전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언급된 이들의 뒤를 봐준 경찰 고위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확인된 겁니까? 경찰청장이라는 게 증명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나가는 중입니다. 해당되는 고위급 범위가 좀 압축이 됐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관계자들 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할 것입니까? 예, 그 관계자들 지금 조사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게다가 2016년이죠. 정준영 씨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이 정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업체에게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사실이라면 경찰이 증거를 인멸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불거진 정황만으로도 경찰 신뢰는 추락했다. 그러니까 이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먼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감용 청장은 지금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버닝썬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눈은 따갑습니다.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권익위로부터 이들 단체 대화방 자료 등을 전달받은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지휘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발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두 가수의 노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 제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영 승리 경찰 출석, 슈퍼스타에서 먼지가 되어 추락입니다. 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준영 승리 씨가 오늘 동시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물론 같은 시간에 나온 건 아니지만 오전, 오후 이게 같은 날에 출석을 했고요. 둘 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받으면서 유명세를 얻고 또 그 경제력까지 쌓았던 이 두 가수가 그야말로 아까 이제 제목도 그렇게 잡았지만요. 소위 한순간에 추락한 셈인데 사실 한 개인 또 두 개인의 일탈로만 이 사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지금 권력기관과의 유착, 또 왜곡된 성문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사 내용에 따라서 파장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당연히 계속 진행 중이겠죠? 그렇습니다. 정준영 씨는 오전 10시에 또 승리 씨는 오후 2시에 각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을 해서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을 하고 또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승리 씨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게 사실인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씨는 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면서 몰래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수차례 이런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최근 이 경찰 조사를 받은 하이라이트라는 그룹의 용준영 씨도 2015년 말 정준영과 1대1 대화방을 통해 동영상을 내가 본 적이 있고 정준영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당초 이 용준영 씨는 단체 대화방의 불법 영상 유포에 관련이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천명했었는데 단체방이 아닌 정준영 씨와의 1대1 채팅방을 통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걸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SNS, 이제 물적 증거가 명백하고 증언도 확실하고요. 또 본인도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 보이네요. 신반장. 네, 정 씨 스스로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때문에 경찰도 조만간 신병처리 방침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불법 동영상 범죄의 심각성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경찰은 마약 검사를 위해 오늘 정 씨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이미 제출받아서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했습니다. 또 정 씨가 과거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포렌식 업체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이 디지털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2, 3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 유착 의혹이 상당히 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6년 사건이죠. 정준영 씨가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당시 이제 수사를 받던 때였는데 당시 정준영 씨가 직접 업체에 복원 작업을 맡겼고 경찰이 업체에 연락해서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그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상태잖아요. 하여간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이것도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불법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수사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정준영 씨 측에서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경찰도 이 정 씨 측에 그럼 복원을 해서 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 정준영 씨가 직접 이렇게 휴대폰을 맡겼다는 건데요. 이 증거 능력이 있는 휴대폰을 스스로 복원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데다가 게다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이 포렌식 업체에 연락을 해서 데이터 복원 불가라는 확인서를 써달라라고 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휴대전화 복원을 관련해가지고 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그 보고 받으셨죠? 네. 휴대전화 확보하는데 결국 확보를 못했죠? 네, 당시 여러 가지 담당 수사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석연찮은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감용 청장이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네요. 오늘 행안위에서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민감용 청장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그런 의혹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갖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의식해서라도 아마 민감용 청장이 수사에 명운을 걸겠다라는 표현까지 쓴 것 같은데 하지만은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죠. 그렇습니다. 민감용 청장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서울청 차장을 책임자로 한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하고 126명의 수사요원을 투입해서 관련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찰 총수로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에 대해서 민 청장은 죄송하다면서도 의혹에 대한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뒤에 다시 얘기해 보겠지만은 지금 이제 검찰 차원에서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그런 분위기고요.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오늘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라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선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 결과로 응답해야 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한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법 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 결과가 응답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 계층의 마약 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핵심 인물이 한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잖아요. 근데 유 씨가 역시 이제 유 씨도 오늘 비공개로 출석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 씨가 이 승리 씨와 함께 단톡방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소환 통보를 원래 오늘 오후 3시에 나오라 이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이 유 씨가 나는 공인도 아니고 일반인 네. 안 나온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장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뭘 잘못 말했나? 좋아하는 표정으로 본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네. 제가 오해했나요? 네. 네, 아무튼 유모 씨가 이제 이 오후 3시에 나오라는 이 소환 통보를 받은 뒤에 나는 공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포토라인에 서게 하면 나 안 나가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로서는 뭐가 됐든 이 유모 씨를 오늘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나와라 해서 오후 12시 50분에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유모 씨는 연예인들과 이 경찰을 연결해준 그 고리,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대화 자료를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던 방정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유 씨가 이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또 이 그룹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 사건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무마시켜준 인물이 또 이 유모 씨다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경찰이 126명을 투입해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지금 이제 해당 대화 기록, 또 이제 수사 기록, 수사 자료, 또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는 그런 속보가 오늘 추가로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앞서 권익위가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 그리고 승리와 정준영 씨의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 2건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하고 또 이들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정준영 씨가 촬영한 성관계 불법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USB도 함께 대검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걸 전달받은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는데 관련해서는 박상기 장관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 글자만 바꾸면 검찰총장도 되고 또 한 글자만 바꾸면 경찰청장도 됩니다. 둘 중에 어디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찰총장으로 읽었습니다, 저도. 중앙지검에 배당을 한다는 건 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은 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조금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요.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단순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도록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요, 이 권익위가 요청한 사안을 수사 의뢰로 봐야 할지, 고소 고발로 봐야 할지 향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할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다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양측의 갈등은 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수사기관과의 유착 문제도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또 다른 문제가 또 얽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나저나 지금 검찰은 조금 전에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아마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승리와 정준영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바로 회의 중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정준영 승리 소환, 민감용 명운 걸고 수사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마지막 순방국인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연 7%의 성장률을 보이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일 북한을 압박해온 미국이 오늘은 오랜만에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오후 5시쯤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과 함께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데요. 우리 정부는 기술적 우위를 가진 제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캄보디아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7%가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아세안의 생산 기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네, 순방 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세계적인 유적지 앙코르와트도 방문합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우리 정부는 코이카 무상 원조를 통해 유적 복구 작업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에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방문 요청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 어제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 일정도 소개했었는데요.
한류와 한랄 두 나라의 대표 산업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FTA를 체결하는 방안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협력에도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추진하여 양국 간 교육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We hope that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improve over the years, and we hope that agreement will be reached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n disarmament, and then we expect to see peace and stability in this part of the world. 자, 김정숙 여사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지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역시 손자를 둔 프로 할머니답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마을에 손이 콕 자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 이름은 노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름을 보면서 뭐가 생각날까요? 동서. 그래야 건강하니까 나쁜 건 아니야. 똥 잘 먹고 똥도 잘 넣어야 된다. 네, 살아있는 눈높이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열심히 순방을 돌고 있는데 오늘 문 대통령으로선 다소 아쉬울 법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째 하락해서 이 취임일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45%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50.1%인데요. 부정평가가 50% 선을 넘은 건 처음이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리얼미터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정책의 불신감이 증가하고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일부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결과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5%포인트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37.2%, 한국당은 32.3%로 오차범위 내인 4.9%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이를 두고 소위 나경원 이펙트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나 원내대표가 논란의 그 연설을 한 다음 날 보수층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포인트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네, 물론 이 보수층 결집 효과가 얼만큼 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역시 북미 협상, 또 3월 말로 잡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겠고요. 자, 관련된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연내 말레이시아와 FTA 추진, 마지막 순방지 캄보디아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 캄보디아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마치고요. 모레 귀국하는 거죠? 맞죠? 모레 귀국하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리얼미터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죠. 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 내린 45%,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50.1%로 기록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응답이 앞섰는데요. 물론 긍정평가 수치 절대적으로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하고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감 상승이 반영됐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오늘 이 조사 결과를 보다가 다소 좀 흥미롭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성층, 그중에서도 가정주부층이 대규모 이탈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직업별로도 나눠서 이 조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보시면 가정주부층의 부정평가 63.6%로 긍정평가 29.5%를 크게 앞섰습니다. 전주 대비 부정평가가 약 15%포인트가량 늘었는데요. 소위 엄마들이 뿔났다, 즉 아이들에게 민감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실망감, 또 정부와 한유총 갈등에 따른 개원 연기 사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경제 관련한 얘기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이슈로 넘어갈게요. 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확장적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죠. 그렇습니다. IMF의 한국미션단이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과 이 연례 협의를 마친 뒤에 자신들의 정책 권고안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한국 경제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다. 여기까지는 호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는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고 성장은 투자와 무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고용 창출 부진, 가계부채 비율의 꾸준한 증가 이런 걸 지적을 한 거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국장이 얘기하신 그 추경을 권고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We genuinely believe that the government's growth target of 2.6 to 2.7% GDP growth is feasible this year, provided that there is a large supplementary budget. We're hoping for a number which is more than 0.5% of GDP. 자, 그러니까 이 GDP의 0.5%, 2018년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약 8조 9천억 원이고요.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의 2.3배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 미세먼지 추경과 맞물려서 이 경제 상황도 함께 검토해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규모에 대해서는 GDP의 0.5%는 이 IMF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함께 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규모는 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안보 북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까지 사실 미국이 요 며칠 연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또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펴왔잖아요. 관련한 발언이 쏟아졌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다소 누그러진 그러니까 유화 제스처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백악관에서 국경 지역의 마약 밀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북미 협상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Any update on North Korea? No update. No. Seem t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e'll let you know about it. 네, 여기서 이 좋은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불거진 이 동창리발 논란을 차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2017년도에 보고서에는 포함이 됐었던 문구인 북한 주민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라는 표현이 전격적으로 삭제가 됐고요.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수라는 식으로만 기술을 했습니다. 또 2017년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알려진 시도도 한 바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믿을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로 대체가 되면서 다소 수위를 낮췄고요. 또 북한에 억류가 됐다 석방된 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매번 지적하지만 미국이 강온 양면 작전을 펴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최근 승무원과 승객 157명을 태우고 가던 보잉 신형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보잉 신형기가 운항 자체가 이제 봉쇄됐다면서요? 네,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죠. 보잉사의 737 맥스 8과 737 맥스 9, 지난 5개월 사이 두 차례 대규모 추락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당 기종 운행이 중단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항공 당국은 당초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미국민과 모든 사람의 안전이라는 말과 함께 운행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사고 이후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운항 중단 조치를 한다라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해서 지금 한 40개국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운항 중단을 결정을 했군요. 우리나라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제 운항 중지를 결정한 상태죠.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에 지독한 인권 침해 빠져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위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모 전 전무를 어제 구속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죠. 이는 곧 김 의원 딸의 특혜 채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다는 얘기일 텐데요. 법조계에서는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별 소식이 없었던 탓에 세간의 뇌리에서 좀 잊혀졌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 하지만 이 검찰은 조용히 은밀하게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어제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서 전 KT 전무 김모 씨를 이렇게 구속 수감을 한 거죠. 자, 이 김모 씨가 누구냐? 바로 김성태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공채로 합격했을 때인 2012년 바로 인재경영실장, 그러니까 KT 인사총괄 임원이었던 겁니다. 자, 절차를 어기고 김성태 의원 딸 합격시켜서 회사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자, 그럼 검찰이 이게 특혜 채용이 맞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 자, 결정적으로 2012년 공개 채용 인사 자료를 이렇게 쭉 봤더니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 이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만 이 필기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데 서류 전형 합격도 아는 김 씨가 최종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떠 있다? 자, 이거는 중간에 훅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의 부탁을 받고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자, 김 씨를 집중 추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태 의원의 반응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 관련 소식이 지난해 12월에 한겨레 신문 보도로 맨 처음 나왔는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치하는 아버지를 둔 아비 때문에
우리 딸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피 끓는 부정을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딸아이를 그렇게 몹쓸 애로 만든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변변찮은 애비였으면 치졸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체될 겁니다. 이때 울먹했었죠. 자, 하지만 당시 인사 담당 임원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확신을 하고 있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동의한 상황이니까 영장을 발부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김성태 의원 오늘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구속된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난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구속된 이 김 전 전무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잠시 후 고석승관장 발제에서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정말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얘기거리가 나옵니다. 먼저 지난해 나경원 원내대표 모친상 빈소에 알고도 가지 않았을 정도로 불편한 관계였던 홍준표 전 대표 아이고 잘했다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랜만에 시원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품위 있게 지적을 했죠. 제대로 된 투쟁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꼭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표 스타일이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 자, 오랜만에 시원한 얘기를 했다는 건 지금까지는 신통찮은 얘기만 했다는 뜻인 것도 같은데 아무튼 자 전혀 또 엉뚱하게 뇌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를 초래한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정신에 반한다. 헌정 파괴다. 뭐 이렇게 지적했던 데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일갈했던 거죠. 헌법에는 그런 정신이 없죠. 근데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 안 해요? 그와 같은 헌법 정신이라는 것은 존재한 적도 없고 현행 헌법 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말인즉슨 이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당신 판사 출신이면서 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헌법 공부 사시 준비할 때 안 했어? 뭐 이런 비판인 거죠. 자, 그러자 한국당 이양수 대변인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교묘한 명예훼손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 볼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뭐 이건 정치 뉴스는 아닙니다만 약간 좀 웃픈 뉴스라서 말이죠. 자, 농심이 오늘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이달 말까지 이 한강 세비섬에 보시는 이 초대형 막대 사탕, 그러니까 그 추파춥땡 이거를 확 키운 이 조형물을 세웠더랬죠. 자, 보십시오. 이거 덮어주십시오. 예. 이거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 밤에 보면요. 이게 무려 25m짜리 대형 조형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밤이 되면 조명이 저렇게 켜져가지고 세비섬, 옆에 있는 세비섬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장관을 연출해서 저렇게 촬영 명소로도 입소문을 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오늘 화이트데이를 하루 앞둔 바로 어제 오후에 때 아닌 이 초봄 강풍에 저렇게 정말 직격탄을 맞고 흉물이 돼버린 겁니다. 추파추땡 이 수입사인 농심이 화이트데이 이 대목을 노리고 정말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조형물을 설치했다는데 제 돈도 아닌데 괜히 아깝네요. 자,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 남녀 311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데 여성들의 경우 가장 이 받기 싫은 화이트데이 선물 1위가 사탕 바구니. 진짜 사탕 바구니. 오늘 여자친구 또는 사모님들한테 이거 뭔가를 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탕 바구니, 그리고 종이학. 이거 종이학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금 받아 적고 있었어요. 고민형하고 종이학 고민형 다음에 뭐였어요? 4위, 5위 뭐였어요? 꽃바구니요. 꽃바구니. 네, 그리고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서도 줘요? 네, 뭐 싫다고 하네요. 그래요? 근데 그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가 뭐가 됐든 국장은 저에게 아무것도 뭐 주시지 않으시나요? 제가요? 네.
지난번 장미꽃 줬잖아요. 그건 세계 여성의 날이고 오늘은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인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이프한테 그 주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아니, 최 반장, 고 반장이 당연히 준비했을 것 같은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주지 한 달 않았어요? 전에 제가 발렌타인데이 때 모두에게 받았잖아요. 자발적으로 제가 드려서 맛있게들 드셨잖아요. 맞아요. 회의 때 내가 얘기했는데 챙기라고. 오늘 이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저에게 이 준 분 양반장뿐이었습니다. 아, 양 반장은? 최 반장과 고 반장은 입을 씻더군요.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날에 이렇게 생색내는 것보다 아니, 지금 평소에 잘해주잖아요. 자리에 가면 네. 있지 않을까요? 회의 끝나고? 평소에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잘해주니까. 네,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그 결과를.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 그동안 이제 오랜만에 다루는 소식이죠. 그동안 들려온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했는데 결국 전직 인사 담당 임원이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아까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 검찰이 사실상 특혜 채용이 있었다,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김성태 의원이 전에 아까 잠깐 봤지만은 관련한 해명을 계속 내놔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지난 1월 말이었습니다. 당시 보도 직후에 김성태 의원은 딸이 KT로부터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일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게 벌써 7년 전인데 어떻게 그게 아직 남아있겠느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는 김 의원 본인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성태 의원은 KT의 서류 전형 합격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고 했던 건데 검찰 수사 결과 이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채용 담당 임원이 구속된 상태라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채용 비리가 실제 존재했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지난 2월 1일이었죠. 김성태 의원 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 물타기용이다. 이 정권에 기획된 여론 공작 수사다. 또 정치 탄압,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배경을 따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주장도 힘을 잃게 된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 의원은 구속된 전직 임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KT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내용은 없다라고 그저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용 담당 임원이 구속된 마당이라면요.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KT 쪽 입장이 더 추가로 나온 건 없어요? 네, 당장 뭐 직원이 구속이 됐으니까 좀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KT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했던 KT 새 노조 측은요, 성명서를 내고 이 KT가 이런 특혜 채용은 외부 청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이 김성태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다른 특혜 채용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속된 김모 전 KT 전무가 재직할 당시에 김성태 의원 딸 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른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KT 새 노조 측은 이 기회에 KT의 뿌리 깊은 정치 유착을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이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민주당이나 다른 당 분위기는 어때요, 신 반장? 네, 일단 오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김성태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임원을 구속한 단계니까 이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라고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취재 상황을 보면서 후속 보도를 하는 걸로 하고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죠.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내일 공개 소환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내일 오후 3시 서울 동부지검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출석 여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나온다면 7년 만에 첫 공개 소환입니다. 그런데 이 김 전 차관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강제 구인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었죠. 이후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직접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부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근데 검찰 과거사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 아니에요? 31일까지인데 그 안에 수사를 마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 반장한테 유일하게 선물을 준 양 반장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요. 자리에 가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최 반장은 표정을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고 반장은 안 했어요. 사람이 진중하니까 또 준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혼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까 뭐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 말씀드린 대로. 근데 양 반장도 솔로죠. 알았어요.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의리사탕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데 왜 솔로냐 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뭔 얘기했죠 지금 제가? 과거사위 이야기. 과거사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어서 이때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이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거든요. 때문에 이 진상조사단은 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은 내일 저희가 또 관련한 속보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몇 가지 이제 뭐 법원 검찰 쪽에서 나온 소식을 좀 보면요. 일단 오늘 지만원 씨,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 씨 관련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방심위에서 본인의 글을 이제 삭제한 조치에 반발해서 이제 소송을 낸 사건인데요. 이제 그 이성이 실종된 사회다. 대한민국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반장들 기억할 거예요. 전두환 씨가 광주에 재판받으러 갈 때 그때 동산초등학교인가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창문을 열고 뭐 전두환 물러가라 뭐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죠. 그때 이제 내일 일부 보수 단체가 그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광주 쪽에서는 뭐 당시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외침에 대한 좀 보복 차원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많이 있다고 초등학교 하더라고요. 앞에서 네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항의 전화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김성태 딸 특혜 채용 KT 전 임원 구속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따른 여야 대치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상대당 지도부를 나란히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도 이른바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 하루 동안 벌어진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야 대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한 날선 비판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도 탄핵 부정과 국정농단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은요 영화 대사를 패러디해서 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것은 3월 국회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네, 그리고 요즘 한국당을 비판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가리키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박경미 의원 영화 패러디에 이어서 오늘 그 언급도 함께 내놨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 최소한의 품격마저 포기한 헤이스피치, 혐오 발언의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내부 결집을 위해 밖으로 독설을 쏟아내는 것은 일본 아베 총리가 쓰는 수법입니다. 그런 망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원내대표의 성과 아베 총리의 이름을 합성해 만든 네티즌 사이에 널리 회자되는 용어를 쓰며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경미 의원 안 썼지만 쓴 것 같은 기분은 뭘까요? 자, 아무튼 한국당도 오늘 여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좌파 교조주의자들이 정책을 이념으로 만들어내고 밀어붙이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 기술자들이 내부에서 득세하면서 기승전 총선으로 정책을 흔들어대면서 네, 한국당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이름도 무시무시합니다. 자, 예상대로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말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국정의 전 영역에서 이 정권의 독재성과
뻔뻔한 후한 무치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외신 인용한 걸 가지고 윤리 제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가 보여주는 독재의 실상입니다. 네, 민주당과 한국당은 어제 서로 상대 당의 지도부를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원내 1, 2당이 서로의 지도부를 동시에 제소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때일수록 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각 당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국회 원내에서의 당대표, 원내의 사령탑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잠깐 지난 10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원내대표 세 사람의 표정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도 보셨다시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고 홍영표,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의 뭐 표정이 없는 얼굴처럼 보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표정 차이가 앞으로의 험난한 정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자,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전 협상 파트너였던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 오늘의 이런 상황을 예측한 듯 이런 말을 남겼었죠. 그동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누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차라리 김성태가 낫다고 곧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도 서로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멈춰 세우는 것은 한국당입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켜 한유총의 불법 사퇴를 불러온 것도 극우 인사를 추천해 5.13 진상조사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한국당입니다. 어렵게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국회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이 한국당의 반발 속에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 입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대치, 갈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국회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짧게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죠. 버드박스 챌린지, 눈 가리고 운전하고 밥 먹고 양치질하는 영상을 SNS에 인증하는 게 유행이라 걱정이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엔 참으로 바람직한 챌린지 인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트래시 태그 운동인데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치우고 그걸 SNS에 인증한다는 겁니다.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유행되기 시작했는데 점차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트래시 태그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세계 주요 관광지부터 집 앞 골목까지 이곳저곳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진, 또 영상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트래시 태그 인증 유행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유행이라면 국내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 공조 속도, 한국당 반발. 네, 한국당이 오늘 출범시켰다는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죠. 정확한 이름이. 정확히 뭘 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지시로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이름부터 참 남다른데 황교안 대표 취임 후에 첫 지시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입니다. 사실 이게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로 하려다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름을 좌파 독재 저지로 변경했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이념 전선을 세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위원장은 김태흠 의원이고요. 심재철 의원이 고문, 장제원 의원이 부위원장입니다. 자, 특위는 이 정부의 독재 사례를 취합해서 백서로 만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보고대회도 연다는 건데. 아, 전국을 순회해요? 예, 그런 일정이라고 합니다. 보수단체들과 함께 권역별 규탄대회도 한다고 하네요. 민주당도 오늘 새로운 위원회 하나를 출범시키지 않았어요? 네, 바로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요. 민주당 최고위원 전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위원회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100년 역사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또 독립정신을 발굴, 그리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당 차원의 기념사업 진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위원회 안에 민간 자문기구 성격의 국민 100년위원회도 꾸렸는데요.
독립운동가 후손에서부터 학계, 문화계 인사까지 일반인 48명이 외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한열 열사, 모친인 배은심 여사, 그리고 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네,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요.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 미세먼지법도 통과했고 오늘 국회 상임위는 대부분 예정대로 열렸잖아요. 아까 이제 행안위 얘기도 저희가 잠깐 했었고요. 환노위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부 문건 논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세먼지 대책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 시작하기 전부터 야당 의원들의 환경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건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앞서서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 조명래 장관을 밀어붙였는데요. 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빈 종이 한 장이 왔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뭐 지금 장난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보내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뭐 장관이 지시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모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 자료 미제출 항의가 있었습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이 장관이 지난번 회의 때 미세먼지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해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북한에서 왔다는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온다는 이야기였다면서 자료가 안 나갔다면 곧 제출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의 협력 상황을 묻는 질의에 우리 정부가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실천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정책 협의체를 제안했고 중국도 동의했다면서 한중 양자 협의체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서 몽골과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협약체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장들의 중도 사퇴 문제가 또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인데요. 이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 중에 12명의 기관장들이 임기 못 채우고 중도 사퇴했다. 과기부가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 표적감사 벌여서 사퇴 압박 가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같은 당 이 윤상직 의원도 임기철 전 과학기술평가원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퇴 종용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자, 유 장관은 이에 대해서요. 과기부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만든 적 없다. 기관장 임면은 각 기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다. 장관은 사후 통보만 받고 승인만 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자, 여당 의원들은 또 질의를 듣고 있다가 이제 유 장관을 거들었다는 이제 그런 장면을 제가 아까 좀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보지는 못해가지고 얘기만 나중에 들었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여야 대치 정국 상임위 곳곳서 공방으로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양반장 뭐 아까 좀 화난 건 아니죠? 그럼 섭섭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네네네. 자,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막 이 반응을 보니까 네, 저를 욕하는 게 많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국장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신혜원 반장하고 강정 아나운서한테 왜 안 좋냐?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 오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아무튼 이제 뭐 역시 정준영 씨 그리고 승리 씨 관련 의견이 많았는데 다정의 가족 이 블루베리 군님 이 경찰 유착이 이 관련 사건들 중에 제일 해결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다. 지영 문님은 판사, 검사, 경찰 누굴 믿냐? 바르게 일하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세상이다. 김미남님 우리 양심상 피해 여성 신상 털지 맙시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문 대통령 군복 입은 모습 보고 쇼한다 뭐 비판했던 것 관련해서 이 컨택트님은 가볍게 말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다. 박준현님은 거슬리는 소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소신 있는 사람이란 거 아니냐. 능력 있으면 네 편 내 편 상관없이 쓰는 게 맞다. 그리고 하루에 한 계단님 인사검증 누가 하냐 뭐 이런 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대박이 좋아요님
이 최종혁 반장이 점점 배우 조재훈 씨를 닮아간다 해주셨는데 조재훈 씨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지금 나가는 저 스카이캐슬에서 이 대학병원 교수로 나온 수환이 정말 닮았다. 예. 예. 아 닮았습니까? 예. 예. 제가 좀 아깝지 않나요? 아 예. 아니 전혀 안 그래요. 예. 네. 일단 뭐 조재훈 씨와 그 가족 그리고 또 팬분들께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이른바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위가 2018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심층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사 결과 성인 피해자의 약 66%가 지속되는 만성적 울분 상태를 보였습니다. 살균제 노출 이후 우울, 의욕 저하가 57.5%, 죄책감, 자책이 55.1%, 그리고 불안, 긴장이 54.3% 순이었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이 27.6%, 자살 시도가 11%였는데 일반 인구보다 각각 1.5배, 4.5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6.25 그 사변 이후에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떤 환경적 피해,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 사망 피해가 있었던가. 이제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사한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비용은 적게는 125억 8천만 원, 많게는 539억 8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회에 나온 한 피해자는 왜 피해자더러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현실은 피해자들이 질환 하나하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냥 저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자이면서도 피해 입증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한 10년을 저희가 버티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제공했던 SK케미칼의 임원 4명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해성 보고 있는데도 조직적으로 은폐하신 겁니까? 대표에게도 보고가 된 겁니까? 어느 쪽으로? 가습기 살균제 알고도 진공하신 건가요? 대표의 지시는 있었습니까? 피해자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SK케미칼은 자신들이 제공한 원료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인체에 유독하다는 실험 결과를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정조사 당시 청문위원들이 유해성 실험 보고서의 존재를 묻는 질문을 했지만 당시 SK케미칼 대표는 보고서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에 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3개월간 흡입 독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성 확인했다고 했지만 아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지금 현재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도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은 그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저희가 내야 되는 마땅히 내야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유해물질 특별관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들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철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뒤따라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나오기 직전에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지금 검찰이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삼성물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법농단 수사가 끝난 직후기 때문에 그 검찰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서 삼바 회계분식을 아마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관련 속보 자세히 회의 때 다뤄보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이 내일 오후 3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공개 소환합니다. 하지만 강제 구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역시 내일 회의 때 속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법농단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현직 판사 6명이 내일부터 추가로 재판에서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8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에 머물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후보자 등록이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내일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사가 아주 본격화되는 분위기네요. 삼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상은 했었잖아요. 예상은 했었는데 이제 사법농단 수사 끝.